반갑습니다. 치주 치료 네 번째 시간이죠. 헷갈리기 쉬운 치은 절제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은을 잘라내는 시술을 저희가 치은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잘라내는 이 치은 절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은판 절제술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치은 절제술인데 3분의 1 학자리가 있고요. 치관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죠. 치은 치조부 또는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은 절제술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살펴보시면 제가 어떤 거는 흰색 글자, 어떤 거는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치은판 절제술과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은 외과적인 시술에 해당돼서 나중에 드레싱이 수술 후 처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3분의 1 학당 치은 절제술과 치관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은 치주 파트로 분류가 되어서 치주 후 처치, 복잡으로 나중에 드레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드레싱까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잇몸이 부어 있고요. 당장이라도 막 잘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또 하나는 어때요? 네, 치경부 쪽으로, 치근 쪽으로 잇몸을 좀 잘라준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 보니까 치아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돼 있는 징지바 폴립을 잘라준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경우에 어디가 치은 절제술이고 치관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이고 치은판 절제술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세 가지 항목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만 봐도 느낌이 오죠. 잇몸이 얼마나 땡땡한지 누가 봐도 영구치가 올라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메스보다 레이저가 대세죠. 쪽쪽 찢어줍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의 치아 맹추를 위해서 치은판을 잘라주는 경우 치은판 절제술로 산정 가능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두 부위를 잘라줬다 하더라도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1구강당. 혹시 입이 두 개이신 분 없죠? 하루에 하나만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치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치은판 절제술을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나 또는 6번에 실란트 하기 위해서 치은판을 잘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치, 우리 사랑니 쪽에 잇몸이 덮여 있다 보면은 그쪽으로 치태라든지 음식물 침착돼서 잇몸 붓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영구치막 맹출돼서 올라올 때 실란트 해주기 위해서 교환면을 저렇게 잘라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치은판 절제술을 이러한 경우도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치은판을 잘라주고 나서 발치가 동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된 처치인 발치만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치은판을 절제해주고 나서 실란트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구를 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처치 순번 1번에 맹출장애로 치은판 절제술을 주시고 처치 순번 2번에 실란트 상병명은 늘 정해져 있잖아요. 주셔가지고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치했을 때는 발치만이지만 실란트랑 동시에 했을 때는 치은판 절제술이 모두 산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분들 오시면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통 면역 억제자라든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좀 비이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잇몸이 붓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칫솔질 관리도 잘 안 되겠죠. 치주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잇몸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저희 어떻게 합니까? 냅다 맵스를 들고 와서 잇몸을 자를까요? 그렇진 않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전처치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활택을 한다든지 전처치를 시행을 하고 나서 즉 붓기가 가라앉고 나서 치은을 잘라주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치주 질환으로
잇몸의 이상적인 부분들, 비이상적인 부분들을 잘라주는 경우는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으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죠. 3분의 1학이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은요. 반드시 전처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석 제거라든지 제거담 활택이라든지 전처치를 하고 잘라주는 치은의 절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정 단어 딱 나오면 뭐 떠오르셔야 됩니까? 네, 비급여죠. 교정 밴드로 인한 치은 비대된 것은 저희가 비급여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치은을 잘라주고 나서 꿰매주는 봉합사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때 봉합사까지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치은 절제술의 재시행 기준에 대한 설명들이 곳곳에서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뭐 6개월 지나야 된다, 뭐 3개월 지나야 된다, 다양한 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재시행 기준이 명확하게 고시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지나야 100%고요. 1에서 3개월 사이에는 50%, 1개월 이내는 치주치료 후처치 복잡인 나로 산정 가능합니다. 많이 보던 재시행 기준이죠. 네, 치근 할텍술이나 치주 소파술과 유사하게 재시행 기준이 지금 나와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3개월이 지나야 100%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청구하면 한번 보시면 일단 치은 절제술은 전처치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재진이겠죠. 재진 청구하시고 3분의 1하기 하나.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 바로 위에 있는 치관확장술의 치은 절제술이 아니라 치주 파트의 치은 절제술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셔서 3분의 1학 청구하시면 3분의 1학이 하나니까 횟수, 그 다음 상병명은 뭐 비대 상병도 괜찮지만요. 만성적인 치주 질환 때문에 전처치를 하고 부은 부분을 잘라줬으니까 만성 단순이나 만성 복합의 치주염 상병명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원장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주 작은 이 치아 보이시나요? 찾기도 작은 요거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멋있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치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무래도 치관 길이가 짧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철에 적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보철을 위해서 치아 길이를 연장해주는 목적으로, 목적이 확실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아 길이를 연장해준다는 목적으로 치아 길이 확보를 위해서 잇몸을 잘라주는 경우는 치관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로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관 확장술은 가나하다 3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가를 많이 하니까 가를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치아 길이 연장 목적도 있고요. 우식 치료 목적으로도 하죠. 치은 연하에 우식 있는 경우에 바로 안 떼우잖아요. 치은 연하에 잇몸 살짝 절제하고 나서 떼어주는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우식 치료 목적으로 치은을 잘라주는 경우도 치관 확장술의 가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관 확장술은 앞서 보셨던 3분의 1학 치은 절제술과 확연히 다른 산정 단위를 가지고 있죠. 1치당입니다. 1치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6개 있으면 6개 다 받는 거예요. 3분의 1학 하나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충치 치료나 치관 길이 연장 목적이지 치주 질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처치가 없어도 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봉합사 쓰셨다면 봉합사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치주 치료 후처치, 복잡으로 산정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우식이 깊어가지고 근관 치료하면서 치은 절제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치관 확장술 100% 산정하시고요. 4번이니까 근관이 2개였나 봐요. 발수도 근관 치료도 각각 100%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병명을 고민하실 필요 크게 없으시고요. 근관 치료하셨다라고 한다면 근관 치료 상병명 두셔도 되고요. 또한 치아 길이 연장, 우식이 깊었다라고 한다면 시멘트질의 우식의 상병명도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치관 확장술 청구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자분,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레드카펫을 깔아드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부르시면 막 뛰어가야 됩니다. 네, 이 환자분이 전치부 보철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철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치관 확장술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4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치아 2번 하나는 없으니까 나머지 치아에 치아 길이를 연장하는 치관 확장술을 청구를 했어요. 횟수가 7개였습니다. 7개를 청구를 했더니 삭감이 돼서 온 거예요. 어떻게 삭감이 돼서 왔냐면 7개를 청구했는데 하나 빼고 6개까지만 준 거예요. 선생님 혹시 치관 확장술에 산정 횟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산정 단위는 있지만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지각과민 처치야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지각과민 처치도 아닌데 6개까지만 인정을 하고 하나를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본원에 여쭤봤더니 물론 치관 확장술에 산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평균적인 치과들과 비교를 했을 때 6개 이상 하는 치과가 잘 없대요. 그래서 6개 넘는 치아 하나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네, 답답하거나 억울하면은 재심사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예, 답답하거나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늘 참 청구가 어려운 것이 심사 기준 이외에도 조금 더 이 산정 평범한 그 통계에서 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7개 치아의 치관 확장술. 그럴 경우에는 차트나 포토 기록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치주 수술과 마찬가지로 치관 확장술도 다수의 치아에 있을 때는 포토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처럼 조금 억울한 결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재심사 조정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치관 확장술의 가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요. 나와 다는 저희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만, 개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네, 치근 쪽으로 좀 치경부가 노출되어 있는 거 보이신다. 그죠? 부착 치은 양도 좀 적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잇몸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잇몸을 밑으로 내리죠. 근단, 뿌리 쪽으로 위치를 바꾼다라고 해서 근단 변이 판막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니까 부착 치은 양도 증가했고요. 치간 길이가 좀 길어 보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잇몸을 박리해서 밑으로 당겼다라고 한다면 치관 확장술의 근단 변이 판막술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크 썼다면 실크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많이 하진 않지만 어떤 건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 원장님께서 시술을 정말 멋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네, 또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치아 길이 확보를 위해서 일단 절개, 판막을 형성하고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버로 치조골 삭제까지 동반한 케이스예요. 자, 이럴 경우에 근단 변이와 더불어서 치조골 삭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치관 확장술 다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 차이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면 가는 치음만 잘라줬어요. 나는 치음 박리에서 밑으로 끌어당기는 근단 변이, 다는 골 삭제까지 이루어졌을 때 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치관 확장술 다에 버를 쓰면요. 버는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실크는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버를 썼지만 버는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치관 확장술 다 같은 경우는 한 치당 수가가 8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치아 3개 하면 24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 반드시 포토가 동반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치은 절제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치은판 절제술은 외과 파트였습니다. 수술 후 처치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1구강당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소아 환자들 맹출이라든지 또는 그 소아의 우식 치료도 쓰기도 하죠. 치은 비대로 잇몸을 잘라주는 경우도 우리가 치은판 절제술, 소아 환자예요. 치은판 절제술 1구강당으로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학당 치은 절제술과 치관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산정이 단위가 다르죠. 3분의 1학인지 1치당인지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 3분의 1학당 치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타 명시된 치은 비대로 주셔도 되지만 만성적인 질환으로 잇몸이 부은 거기 때문에 즉 치주 질환이 원인이기 때문에 전처치 하시고 만성 단순이나 복합 치주염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때 실크 산정 가능하죠. 치관 확장술은 병명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식이 깊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식 치료의 상병. 그다음 만약에 엔도가 동반됐다라고 한다면 근관 치료 상병명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3분의 1 학당과 1치당의 치관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은 치주 파트이기 때문에 드레싱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네, 치주 우처치 복잡 나로 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케이스 있죠. 지금 이 환자분은요, 전체적으로 부은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 국소적으로 지금 부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환자분 보시면 아마 의치 장착하실 때 의치가 자꾸 자극이 되면서 국소적인 부분이 증식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치은 또는 치료 점막이 증식되거나 섬유종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때 치은을 잘라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치은 치조부 종양절제술이라고 하죠. 이것은 외과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수술 후 처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보시면 네, 상병명을 금방 보셨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이상 증식, 섬유종증이라든지 의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의치성 증식증을 상병명으로 줄 수 있을 거고요. 메스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라주는 경우도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치과용 코드이기 때문에 의과 코드 아닙니다. 치은 치주부는요, 딱 이 치아, 입안에 국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 코드라 마취 산정 가능하고요. 봉합사 쓰셨다라고 한다면 봉합사도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청구하면 한번 볼까요? 상병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은 섬유종증 또는 기타 명시된 양성 신생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극성 증식증이라고 해서 의치 때문에 잘라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네, 해당 행위로 주시고요. 마취 산정하시고 실크까지 청구하셔서 청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은 치조부 병소 종양절제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치은 절제술 4가지 항목은 저희가 자주 하는 항목도 있고요. 자주 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술이 외과적인 처치인지 그다음 치주적인 처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정확한 거는 목적의 구분이죠. 치은판 절제술 같은 경우는 보통 맹출장애 또는 유치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치은 절제술 3분의 1 학당은 반드시 전처치와 더불어서 치주 질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치관 확장술은 가나다가 있었는데요. 보통 가 많이 산정하는데 이때의 산정은 네, 1치당이라는 거. 목적이 뭐였습니까? 치관 길이 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다는 저희가 만약에 실크를 썼으면 가나다 마찬가지죠. 실크를 썼으면 실크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조금은 생소했던 치은 치주부 병소 종양절제술은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의치 증식이라든지 또는 환자분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호르몬 때문에 잇몸이 국소적으로 한 부위가 부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처럼 마취 그리고 실크까지 동반하셔서 상병명 잘 챙기시면 청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외과적인 처치는 수술 후 처치, 치주적인 처치는 치주 후 처치, 가나 구분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치은 절제술,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헷갈리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Q&A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